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 증시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추가 부양책 관련돼서 이제 민주당과 좀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좀 불확실성을 높였지만 우선 개별 기업들은 이제 호재에 기반해서 이제 상승 마감됐습니다. 어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우선 대형 기술주들의 이제 독점 금지법, 그 네 개의 회사가 청문회가 있었어요. 뭐 애플, 페이스북, 뭐 구글, 뭐 그런 회사 네 개의 대형 회사 CEO들이 청문회가 있었는데 뭐 별로 무난하게 진행돼 가지고 급락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비둘기적인 성향의 FOMC의 파월 의장도 앞으로도 계속 부양책 유지를 위해서 뭐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고 또 긴급대책 프로그램을 경제 회복 때까지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이제 아주 시장에 환호할 만한 안정적인 계속 정책을 발표한다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제 나올 만한 악재들이 다 이제 해소됐습니다. 그 덕분에 어제 3대 지수는 상승 마감됐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좋게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어, 어제죠.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급등해서 그런지 오늘 좀 살짝 쉬어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도 아침 9시부터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우선 코스피도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비슷하게 끝났고, 근데 코스닥은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끝났죠. 환율도 좀 오늘 급락할 그 통화 스와프 600억 달러가 또 무난하게 연장이 돼가지고 환율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좀 강보합에 오히려 약한 상승에 마감됐더라고요. 1194원에 소폭 상승 마감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어코 코스피가 전 고점을 뚫고서 박스권 상단을 뚫었죠.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갔죠. 뭐 행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제 인텔발 호재죠. 호재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IT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IT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상승 기조를 탔습니다. 어, 코스닥은 뭐 보나마나 계속 올라가고 있죠. 보나마나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계속 뭐 우상향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선물도 외국인들이 그동안은 꾸준히 사주고 있는데 오늘은 소폭 매도를 하고 다행히도 이제 현물을 매수를 했더라고요. 예. 선물은 뭐 차익 실현이죠. 예, 차익 실현을 하고 그 어느 정도 그 돈으로 뭐 현물을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은 수익 실현을 했네요. 그래서 내일 스케줄 상으로 죄송합니다. 신규 상장 회사가 하나 있죠. 이제 와이팜이라는 회사인데 와이팜이라는 회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팜이라는 회사는 이제 전력 증폭기 모듈 및 RF 그 이제 무선 프론티어 모듈 회사를 이제 만들고서 생산하고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는 회사 부품이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 비슷한 회사가 하나 있죠. RFHR라는 회사가 있는데 차이점은 이 RFHR 회사는 이제 5G 기지국에 들어가는 증폭기를 이제 만드는 회사라면 이 와이팜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증폭기를 만드는 회사죠. 보니까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회로도 같은 것도 이제 이 통신 그러니까 RF죠. 이제 무선 통신이 소지 들어오면 그거를 받아다가 이제 이 회로 기판에서 뭐 처리를 해줘. CPU와 뭐 램을 통해서 처리한 후에 다시 내보내야 되잖아요. 신호를요. 내보낼 때 신호가 워낙 약하니까 그 약한 신호를 이제 증폭해서 내보내는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국내에는 지금 경쟁 회사가 없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경쟁 회사는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경쟁 회사인데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이 과연 이 와이팜이라는 회사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이런 이제 미국의 이제 회사들, 일본의 회사, 미국의 회사가 지금 대부분이네요. 이 회사들과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사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고객사로는 화웨이나 이제 애플, 그다음에 샤오미인가요? 네, 샤오미. 여긴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신규 고객으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성장 부분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무선 부분이죠. 텔레메틱스. 그러니까 신호 부분이죠. 신호.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러니까 5G 기반을 통해서 자동차에서 신호를 내보내고 다시 신호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사업 확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과연 돈을 잘 벌고 있나를 확인해 봤더니만 계속 꾸준하게 2배씩 성장하고 있죠. 2017년도 비해서 2018년도는 2배 성장했고 또 2018년도에서 2019년까지 2배 성장하는 아주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회사입니다. 엑스로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한 120억 정도 작년에 영업이익을 냈네요. 그럼 내일 상장을 하는데 공모주랑 기존 주식수랑 파악을 했더니만 이번에 공모주 식수로 한 370만 주로 공모를 했더라고요. 예, 공모가 밴드는 9,700원에서 11,000원 사이였는데 확정 확정 공모가는 11,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회사의 총 주식수가 꽤 많더라고요. 한 3,700만 주. 예, 3,700만 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75%는 보호예수가 걸려 있더라고요. 예, 2,800만 주. 예, 2,800만 주 보호예수가 걸려 있고. 그러면 이번에 공모주 수가 740만 주군요. 예. 740만 주 중에서 기관 투자자가 한 600만 주를 가져갔고 일반 청약자가 한 149만 주를 가져갔네요. 이게 우리나라 내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 경쟁 회사가 없다 보니까 이 회사에 좀 투자한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포스코 기술 투자, 다음에 코오롱, 다음에 신흥캐피탈, 뭐 여러 회사들이 경쟁 회사가 없다 보니까 산흥캐피탈이군요. 뭐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아무튼 뭐 보호예서가 많이 걸려있지만 아무튼 총 3,700만 주 중에서 내일부터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한 900만 주 되네요. 그리고 보호예수는 2,800만 주. 그것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내일 상장을 하니까 좀 파악을 해본다면 우선 이 와이팜이라는 회사의 이제 회사 특징을 본다면 좀 이해하기 쉽게 MC넥스라는 회사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 MC넥스라는 회사가 스마트폰의 이제 카메라 부분을 좀 개발하고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카메라 부분도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카메라 부분까지도 이제 사업 확장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와이팜이라는 회사를 굳이 비교한다면 이 MC넥스라는 회사랑 좀 비슷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거는 이 와이팜이라는 회사도 이 스마트폰 현재적으로는 이 스마트폰의 이제 매출 부분에 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MC넥스가 많이 그 힘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막 훨훨 날아가고 있는데 이 MC넥스는 거의 횡보를 했었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Z2, Z 플립 2가 이제 곧 나오니까 그 영향으로
그 호재로 엠피넥스도 이제 살짝 상승하고 있는데, 이 와이팜이라는 회사는 또 국내에 경쟁 회사가 없더라도 우선 스마트폰의 이제 시장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항상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운 좋게도 이제 인도랑 이제 중국이랑 올해 이제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에서 인도 지역에서 깜짝 실적 상승해가지고 뭐 MC넥스도 그렇고 와이팜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회사가 국내 회사에서 나는 이런 그 전력 증폭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데 뭐 죄송합니다. 이 전력 증폭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데 회사가 없잖아요. 이 회사밖에 와이팜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 전력 증폭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와이팜밖에 없으니까 와이팜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급등할 때는 좀 따라가는 것보다는 뭐 조정받을 때 좀 분할 매수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죠. 이 와이팜 회사도 이 스마트폰의 매출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일 과연 뭐 내일만 뭐 매수할 수 있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후 계속 추세를 계속 지켜봤다가 추세를 관망했다가 어느 정도 뭐 조정이 나온다 싶을 때 그때 이제 분할 매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와이팜이라는 회사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우선 오늘 삼성전자가 계속 인텔 반사 이익 때문에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그 삼성전자를 필두로 오늘 IT 반도체 섹터가 지금 수급이 좀 몰렸고요. 또 현대기아차 또 만도까지 포함해서 또 자동차 섹터가 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IT 반도체 섹터랑 자동차 섹터를 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뭐 급할 건 없죠. 좀 더 한번 조정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뭐.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뭐 스스로 뭔가 좋아서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텔 이제 반사 이익으로 현재 기대감이죠. 기대감으로 지금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좀 불안하죠. 그 불안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왜 이 현대기아 만도 같은 자동차 섹터를 최근 들어서 왜 제일 잘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자동차 섹터를 잘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테슬라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기존 자동차 제조업 회사에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이제 혁신을 성공시킴으로써 이제 전기차까지 이제 진출했죠. 그 말은 그 전기차 시장도 이 테슬라 같은 배터리는 거의 이제 뭐 파나소닉이나 LG 화학에서 사오고 나머지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내서 판매하는 갑자기 출현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도 이런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지금 많이 보이잖아요. 뭐 구글 대표적인 게 구글이죠. 테슬라가 이제 쌍벽을 이루고 현재 자율주행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죠. 그리고 네이버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해외에 그 AI랑 좀 AI 선두 해외 기업과 지금 손을 잡아가지고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의 뇌와 같은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LG전자 계열도 좀 여러 개가 있죠. LG 화학이라는 배터리, 그다음에 LG 이노텍이라는 카메라와 그다음에 전장 부품. 그래서 LG 회사도 마음만 먹으면 자율주행차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현대 기아차만 볼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 뭐 구글 아니면 네이버, LG에서 전기차를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이 배터리는, 그래서 제가 2차전지는 계속 제가 횡보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상황을 보니까 2차전지는 횡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전지 섹터는 뭐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되고 관망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아다니려면 5G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5G도 계속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추천을 안 드리고 있지만, 만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KMW, 이노와이어리스, 그다음에 뭐 다산 네트워크, 그다음에 오이솔루션 많아요. 그다음에 RFHIC, 뭐 이런 회사에서 마음에 드는 회사를 좀 분할 매수, 아마 대부분 다 횡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소폭 상승하고 있거나. 이런 5G도 분할 매수 또는 뭐 관망을 추천드리고요. 현재 이제 언택트 중에서도 지금 시비가 갈리고 있죠. 뭐 SK케미칼이나 ST팜 같은 언택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주는 현재 우하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언택트 종목에서도 이런 제약바이오주는 분할 매도 익절을 추천드리고요. LG전자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지고 다시 조정세에 들어가가지고 혹시 수익권이신 분들은 분할 매도해서 우선 수익을 챙기신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 디지털 누질이죠. 네, 디지털 누질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다나와는 포트아웃을 했는데요. 이 다나와 추세를 보니까 이 언택트랑은 좀 관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나와는 어제 포트아웃을 했고요. 나머지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 언택트 관련 종목들도 분할 매수 또는 관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양광은 현재 반등을 하고 있죠. 뭐 반등이라고 할 수 있고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조정 기간인데 지금 아니면 또 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계속 추세가 살아 있어가지고 분할 매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이 IT 반도체 섹터랑 현대, 기아, 만도를 주축으로 한 전고체 섹터가 좀 시세가 좋았는데요. 어제 추천드린 대한항공이 최근 들어서 슈퍼기미라고 해야 되나요? 네, 슈퍼기미가 최근 들어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강하게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세력이 이 슈퍼개미밖에 없는데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이 저가에 있는 종목 있잖아요. 이 종목을 저는 오늘도 좀 소폭 매수를 했는데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좀 뭐랄까, 좋은 종목은 좋고 나쁜 종목은 나쁘고 그랬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와이파메라 회사도 알아봤고요. 내일은 또 금요일이네요. 7월의 또 마지막 날이죠. 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네요. 네, 정신없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네, 차트가 너무 괜찮죠. 네, 차트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럴 때 뭐 수익을 봐야죠. 이럴 때 수익을 내야 되는 장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하는 장. 그러니까 꾸준하게 종목을 발굴해서 빨리빨리 이제 수익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